이재명 재판 틀기용 박상용 제거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자기 이제 죄를 다 일단 털어내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분위기 좋다, 다 이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시켰죠.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를 시켜가지고 이건태 주도로 무슨 이재명 공소취소, 전국 순회 기자회견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띄우니까는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친명계 한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이걸 또 정청래가 당 차원의 기구로 또 만들고, 정청래와 뭔가 담합을 했던데 어떻게 당 차원의 기구로 만들고, 거기서 무슨 국정조사 청문회 한다고 소동을 벌였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용철 전 장방울 부회장이나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 정원들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조작 기소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재판을 재개해야 될 문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묵살하고 홍익표 정무수석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 공소취소를 위한 마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확인됐다, 여론조사도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다만 이것을 무슨 여론 수렴을 더 거쳐야 된다, 숙성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뒤로 밀어놨죠.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막 부니까는 지방선거 뒤로 밀어놨습니다. 밀어놨는데 밀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TF도 만들고 막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그 이재명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거 다시 추진을 하려고 개딸들 총 결집에 나섰죠. 그래서 스타벅스나 이런 거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막 해가지고 막 우파 진영에 대해서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선거 딱 끝나면은 바로 그 전국으로 들어가려고, 지방선거 전국으로. 왜 그렇게 이재명이 급하냐 하면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죠. 8월 달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정청래가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지금도 이 역풍 때문에 뒤로 밀어놨는데, 자기 언제 하더라도 역풍이 불고 자기에게, 정청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해줄 리가 없죠. 관계도 좋지 않은데 이재명하고. 자, 그러니까는 이 바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공소취소 이거 작업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일종의 확인이 됐습니다. 물밑 작업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공소취소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제 발의를 해놨죠. 그것을 처리를 해서 실제로 이 특검이 활동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은 수사한 검사들을 잡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 기소를 조작했다, 그러면은 기소 조작의 피해자가 되는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공소는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 취소권을 그 특검에다 줘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가장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이재명 수사검사 중에서 박상용 검사죠. 바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인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인천지검에서 무슨 감찰을 한다, 징계를 한다, 막 소동을 벌였고, 얼마 전에 또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감찰의 큰 사유가 무슨 연어 파티, 술 파티를 검찰청에서 벌여가지고 진술 해유를 했다. 이하영하고 이 김성태 해유를 했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오지가 않고 민간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는 무슨 피의자들에게 커피를 줬다, 쿠크다스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 나중에 철회를 했으면. 그래서 커피를 주고 김밥을 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검사들이
나는 저기 삼계탕도 시켜줬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자백을 강요를 했다. 아니 그러면 검사가 자백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 그럼 자백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까? 뭐 강요라는 표현이 뭐 좀 그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박상용 검사를 일단 잡아놔야지. 일단 박상용 검사를 악마화 시켜야지. 그 다음에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조작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이재명 공소를 취소하는 거죠. 자, 그 작업을 지금 선거 기간 중에도 쭉 해왔다. 특히 거기에 누가 앞장섰느냐?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공소 취소용 이재명 공소 취소 임무를 띠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그때 친명 7인의 자장이었죠. 정성호. 어느 세미나에 가서 어느 강연에 가가지고 자 이제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이재명 진행되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는 그거 공소 취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공소 취소하라고. 그래 너 공소 취소 이야기 잘했어. 나 공소 취소해줘. 법무부 장관 시켜줄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것만 딱 봐도. 자, 그래서 이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은 막 횟집 투어하고 뭐 시장 투어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갈라치고 이렇게 지지층 막 끌어모아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공소 취소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법무부가 작업을 했다. 자락 깔기, 공소 취소 자락 깔기. 그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도 지금 다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선일보 제일 먼저 나온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했다. 무기한 연장을 했다. 얼마 전에 이 직무정지를 시켰죠. 뭐 이런저런 막 이유를 갖다 대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2개월을 시켰습니다. 2개월짜리가 아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2개월. 근데 그 2개월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그러니까는 선거 끝나고 뭐 한 4일 있다가 직무정지가 끝나죠. 그럼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죠. 직무를 복귀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계속 직무정지를 시킬 뿐만 아니고, 아예 이제 징계를 해서 해임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키거나, 그 가장 강한 징계가 해임이니까 해임을 시켜버려야지 이 박상용 검사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야. 저거 해임될 정도였잖아. 그래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조작을 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 이제 빌드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이 나온 거죠.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했다. 무기한 연장을 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에, 법무부는 정성호가 이끄는 그 법무부입니다. 친명 7인의 자장,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했던 그 법무부가 어제 검찰에 박상용 검사 직무 집행 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는데 박상용 검사 직무를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정지한다. 이 박 검사가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정지했을 때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었죠. 그 당시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에 가는 언행, 이런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2개월을 했는데 왜 2개월을 했느냐? 직무정지 2개월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고 검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개월이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6월 5일 날 정지가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검이 그러니까 2개월짜리인데 이거를 다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게 또 검찰청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징계 혐의자가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무기한 그냥 연장을 해버렸다는 거죠.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임이 제일 이제 큰 징계죠. 거기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 동안 변호사 기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징계 대상자라고 해서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놓은 것은 중징계를 내려서 해임까지 가는 중징계를 내려서 이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소 취소 위한 희생양으로 박상용 검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로드맵이 지금 있어가지고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이 대검의 박상용 검사 감찰 기록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감찰을 하면서 무슨 이 김밥, 햄버거, 빵, 커피를 피의자들에게 줬다 이런 것만 있었죠. 그 연어 파티, 술 파티는 넣지도 못하고 이걸 다시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갑자기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2차 내란몰이 특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강남수 부장판사를 임용을 했다. 그런데 이 법무부 감찰관이 그전에는 10개월째 공석이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채워 넣었다. 법무부 감찰관. 그러니까는 이 박상용 검사 감찰하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황영섭 대검 특별감찰팀장이 지난주부터 인천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검의 특별감찰팀장이 갑자기 인천지검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한다.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인천지검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여기에 막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박상용 검사를 제거하기 위한 그 시도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났고 결국은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 연장을 한다.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는 해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공소 취소의 초석을 지금 닦고 있는 그 작업들이 선거 기간 중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TF가 구성이 되어 있죠.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 지금 선거하느라고 여기 별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도한 범죄를 막아야 할 구자현 대행이 오히려 공소취소 앞잡이가 됐다. 그래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에 특위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죠. 주진우 의원이 구자현 대행은 이재명 공소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를 했다. 정치적 중립의 방패막이를 해야 할 구자현이 권력에 맞선 젊은 박상용 검사의 등에 칼을 꽂았다. 공소취소를 해주려고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이 구자현 총장 대행이 징계권과 징계 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다.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줘버렸다. 이건 직무유기죄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를 멈춰라. 지금 추가 징계를 해서 해임까지 시키려고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해놓은 거죠. 박 검사를 징계해도 소송에 의해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징계를 하면은 또 그 행정소송, 불복소송, 가처분 소송은 또 내겠죠. 그래서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흔들고 그 징계를 공소 취소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면 그건 검찰 인사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을 흔드는 문제다. 자,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공소 취소권을 지금 가지고 구자인 권한 대행이 그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방선거 끝나면은 다시 핵심 이슈로 이재명 공소 취소 시도가 부각이 될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이재명 물밑에서 박상용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좀 확인이 되는 그 기사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또 전국에 좀 파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둬야지 거기에 좀 정면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